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가 서가산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노예제 해방을 위해 전심을 다하신 해리엣 터브먼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미시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이 해리엣 터브먼의 어머니인데 제가 아버지처럼 이야기를 해서 잘못 이야기했네요. 제가 혼동에 의해서. 그래서 수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어저께까지 유년기까지 했고요. 이제 가족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1840년 터브먼의 아버지가 전 주인의 유서에 따라서 노예 신분에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다. 벤이라는 분이었죠. 아버지께서. 그리고 자신의 소유했던 탐슨 가족 아래에서 계속 목재 평가인과 십장으로서 일하였다. 자신의 아버지, 해리엣 터브먼의 아버지는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몇 년 후, 그래서 터브먼은 백인 변호사에게 $5를 지불하고 그의 어머니가 가진 법적 지위를 확인해 보았더니 변호사는 전 주인이 릿도 그의 남편과 마찬가지로 45세의 자유가 될 것을 명시해 놓은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터브먼의 아버지가 조사를 해봤더니 자신의 부인도 45세 자유가 될 것을 명시해 놓고 발견한 거죠. 주인들은 이런 걸 숨겨놓고 있었겠죠. 그런데 발견했다. 릿의 아이들 역시 비슷한 조건이었으니까 터브먼 역시 태어났을 때부터 자유인 것을 암시하였다. 하지만 패터슨과 브로디스 가족은 그런 사항들을 무시하였고 그 일이 실현되는 것을 보는 것은 터브먼에게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원래 자유민이라는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게 계약을 중시한다는 그 백인들이 자신의 노예들에 대해서는 그걸 적용하지 않는 그런 이중 기준 같은 것을 보면서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844년 한 터브먼께서 22살 정도 되었겠죠. 그래서 그때 존 터브먼이라고 하는 남성과 결혼을 하였는데, 그래서 이분이 해리엣 터브먼이 되게 터브먼이라는 성을 붙이게 된 거겠죠.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보낸 기간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하지만 이제 부인이었던 터브먼, 해리엣 터브먼의 자유롭지 못한 신분 때문에 두 사람의 결합은 복잡한 문제였다. 무엇보다 해리엇의 신분이 그들의 자식들에게 계승된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해리엇의 그 주인이었던 브로디스가 빨리 해방을 시켜주든지 해서 자유민으로 돌아가게 해야 결혼해도 그 자식들은 이제 자유민으로 살아갈 텐데 자꾸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이런 자꾸 문제가 꼬이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신분의 결혼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결혼은 메릴랜드 동부 해안에서는 자주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흑인과 이렇게 자유와 노예 흑인이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라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터브먼 부부가 매매를 통한 방법으로 그 자신의 자유를 사료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도는 해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터브먼이 결혼한 지 얼마 돼서 자신의 이름을 아라민타에서 해리엇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렇죠? 또 이거는 학자에 의하면 결혼식 직후에 일어났다기도 하고, 또는 노예 계급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할 때 일어났다고 하였다. 근데 이 새로운 이름은 어머니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하였다는 설도 있고, 종교적인 이유나 또는 사라져버린 자신의 누이를 기리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해리엇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약간 남성 이름 같기도 한데요. 그쵸? 아마 저항정신 같은 것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노예 계급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악한 주인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지난 시간에 열렬한 기독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1849년에 터브먼은 건강이 다시 악화되었고, 그에 따라서 노예의 가치도 떨어졌다. 터브먼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반항적인 기질이 좀 있고, 그래서 그 주인들도 자꾸 팔리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주인은 계속 팔려고 하지만 구매자를 찾을 수 없고, 그래서 또 이렇게 자꾸 팔아 넘기려고 하는 주인의 지속된 시도와 친척들에 대한 부당한 소유권 행사에 주인에게 분노를 느끼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자신을 팔아 넘길 때 왜 분노를 느끼냐면 당연히 가족들하고 떨어지게 되겠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까? 이렇게 판단은 인신을 매매한다는 이러한 얼마나 분노를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힘들게 노동을 하고 뭐 매일 구타당하고 그런 환경에서 가족만이 유일한 어떤 자신의 버팀목일 텐데 내 아내가 팔려가요. 그러면 뭐 생이별하게 되는 거죠. 이거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남북전쟁 당시에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도를 밤새도 주인 때문에 기도를 하고 3월 1일까지 이어졌는데 그때까지 내내 그런 사람들 데려와 나를 소개하며 팔아넘기려 했다. 와가지고 어떻게든 팔아넘기려고 터브먼 불러서 그 구매자들한테 이렇게 잘 보이게 하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소개하면서 막 마치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자존심에 상처 있고 또 분노가 치밀어 올리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신에 대한 매매가 거의 성사되려고 하니까 해리엇 터브먼은 전략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바꾸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꾸었냐면 주님 만약 그의 마음을 바꾸실 뜻이 없다면 그를 죽여 제 앞길에서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복수심에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유나 혹은 죽음밖에 없었다. 한 가지를 가질 수 없다면 나머지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유를 가지지 못하게 되면 죽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그때서야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명언입니다, 이런 거. 네. 이거 명언이네요. 이거 참, 이거 좀, 제가 명언록 같은 거, 이런 거 좀 수집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하나 기록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유 혹은 죽음. 둘 중 하나였다. 한 가지를 가질 수 없다면 나머지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었다. 네, 절절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브로디스가 실제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해리엇 터브먼은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때 또 터브먼은 자신이 이전에 브로디스에게 품었던 감정에 대해서 후회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착한 신분이죠. 그렇게 증오하는 사람이었지만 막상 자신의 기도가 이렇게 딱 들어서 죽게 되니까 또 마음이 아픈 거죠. 또 역설적이게도 브로디스가 죽으니까 터브먼은 더 팔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왜냐면 브로디스의 아내였던 백인이겠죠. 일라이자라고 하는 여자가 노예들을 팔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기 자신의 어떤 그 생활 같은 것을 위해서 현금을 뭐 확보하다든지 이런 게 필요했겠죠.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터브먼은 이제 그 자신의 남편이 참아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자신의 운명이 이제 이 브로디스 가족에 의해서 결정당하지 않게 하기로 결심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나는 이런 상태로 그렇게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탈출을 감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터브먼과 그의 형제 벤과 헨리는 1849년에 탈출을 하였다고 합니다. 터브먼은 당시 캐롤라인 군에서 포플러 넥이라는 플랜테이션 농장을 경영하고 있던 앤서니 탐슨 박사 밑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의 형제도 거기에서 일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다른 데 팔려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브로디스가가 아니라 탐슨 가문에. 그렇죠. 노예들이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었던 관계로 일라이자 브로디스는 처음에는 사실을 못 알아챈 것 같다. 그래서 그 일로이자 브로디스, 아까 전에 그 노예의 여성 귀부인이었죠. 하지만 2주 후 그는 케임브리지 민주당의 노예 셋 중 하나를 잡을 때마다 $100를 주겠다. 현상금 포스터를 내걸었다고 합니다. 일라이자 브로디스 주인이 현상금을 내걸었다. 알아채게 되고 그렇게 되죠. 또 터브먼의 두 형제는 또 나름대로 떠나온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었다. 터브먼은 똑같은데 그 두 형제는 벤과 헨리라고 하는 이름인 거 보니까 남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매들이 세 남매가 이렇게 탈출을 하고,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게 포스터였다고 하네요. 이 노예처럼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해리엇 터브먼의 모습을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 6feet 정도 되는 키의 민티가 이게 아라민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여성이 초상을 대충 이렇게 묘사해가지고 이렇게 세 명이 탈출했다. 아마 이런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민티. 6feet이라는, 그러니까, 키가 굉장히 큰 거 아닌가요? 여성으로서 6피트면 180이 넘나 본데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현상금 포스터에서 해리의 터브먼은 여성인데도 꿋꿋했는데 남자의 둘은 좀 담이 작았나봐요. 그래서 결국 앞에 놓인 위험에 겁먹고 스스로 돌아가서 터브먼도 결국 돌아가야만 했다. 그래서 결국 가서 또 엄청 구타당하고 또 그렇겠죠. 갈굼당하고 그랬겠죠. 또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터브먼은 이번에는 홀로 탈출을 감행을 했는데 탈출하기 전 어머니에게 자신이 떠난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였다. 그래서 믿음직한 친구였던 이것도 노예겠죠. 메리를 찾아서 암호처럼 쓰이는 작별의 노래 아침에 보자꾸나 나는 약속된 땅으로 간다 라고 노래를 부른 다음에 이제 탈출했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 시원하네요. 이렇게 노예를 해서 이렇게 탈출한다는 게 참 이런 인물을 영화로 만든다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성의 몸으로 이렇게 엄청난 학대를 당하다가 이렇게 자유를 찾아서 홀로 떠나는 이러한 모습. 참. 지하철도 그가 어떠한 경로로 이동했는지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터먼은 지하철도 언더그라운드라는 말에 광역 네트워크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탈출을 하려면 어떤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비공식적이지만 잘 짜여진 조직, 브로커들도 있고 그렇겠죠. 자유흑인들, 백인 노예 폐지론자, 백인 중에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기독교인 운동가, 인권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겠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 가장 잘 알려진 공동체 중에서 퀘이커라고 불리는 조직이 있었고, 어쨌든 이러한 퀘이커, 메노나이트 같은 미국 개신교 교회, 마이너리티한 개신교 교회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상황적인 해석을 중요시했다. 그리고 노예제에 대해서도 성서의 인권 사상의 근거에서 투쟁했다. 자, 보시면 예수께서 몸을 파는 여성을 보고 군중들이 막 이렇게 삿대질을 하니까 이 중에서 죄가 없는 자 나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을 하였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사상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해리의 타운먼은 캐롤라인 군의 포플러넥 근처의 프레스턴 지역, 퀘이커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도움을 얻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도주 노예들이 일반적으로 택하는 길, 동북쪽으로 가서 델라워를 지나서 펜실베이니아 북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145km에 달하는 여행을 하게 되는데 도보로만 갈 경우 최소 5일에서 최대 3주까지 걸리는 험한 길을 따라서 동북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의 위험한 조건 때문에 터브먼은 밤에만 움직이면서 그렇겠죠. 밤에만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다른 어떤 노예 사냥꾼들이 이렇게 횡행하는 곳에서 밤에만 움직이면서 북극성을 길자리로 잡아서 눈을 피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도 언더그라운드의 차장은 그러니까 그의 수장인 것 같습니다. 숨어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변장을 썼다. 예를 들어서 초반의 정거장 중 하나에선 집주인이 터브먼에게 마당을 쓰려고 마치 터브먼이 그 집에 노예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렇죠. 이 사람이 꽤가 참 많은 사람인가 보네요. 경험이 많겠죠. 그런 브로커의 수장이니까 그런 단체에 집주인 터브먼에게 마당을 쓰려고 말하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이렇게 잡힐 것 같은 상황입니다. 노예 사냥꾼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이 차장이 집주인한테 살짝 얘기한 거죠. 저기 지금 쫓기고 있는데 좀 명령을 좀 해주십시오.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 터브먼은 그 집의 노예인 것처럼 그 지시에 따라서 마당을 쓸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간신히 그런 눈을 피했겠죠. 그리고 밤이 오면 가족은 그를 카트에 숨겨 다음 지역으로 옮겨주었다. 이런 식으로 아주 힘들게 탈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지역의 숲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낮에는 숲의
숨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해리에트 허브먼이 지난 시간에 숲에서 사향 뒤쥐 덫을 놓는 작업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리고 그가 해리어트 허브먼이 택한 경로는 다른 노예들도 탈출시켜서 이용하는 경로이기 때문에 비밀에 붙여야 돼요. 알려주면 안 됩니다. 알려주면 거기에 그거겠죠. 이제 찾아가서 잠복하고 있겠죠. 예. 그래서 허브먼은 이러한 것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제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죠. 예. 이렇게 보면 해리어트 허브먼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강단이 있고 체력도 강했고 그리고 보면 양심도 있고 그리고 부드러운 어떤 그러한 면도 가지고 있으면서 지혜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또 자유에 대한 경험. 그래서 첫 여행 중 몇몇 부분은 베일에 쌓여 있고 안도감과 경이로움을 느끼며 펜실베니아를 건너서 이때의 경험을 어떻게 회고하냐. 이거는 아름다운 명언인 것 같습니다. 경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난 내가 아직 같은 사람인지 보기 위해 손을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에 영광이 느껴졌다. 자유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몸은 그대로 있지만 그 심정은 완전 달라졌겠죠. 희망을 상징하는 이제 그러한 태양은 나무 사이에서 황금처럼 나타났고 나는 내가 천국에 있다 생각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 소중함은 자유를 박탈당해 있을 때 알 수 있죠. 자기 스스로 어떠한 의지를 결정할 수 없고 항상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는 곳, 그러한 곳에서 있다가 자유를 만끽했을 때 정말 우리가 마치 태양이 우리를 비추면 그것이 황금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또 천국에 있는 것처럼 생각될 만하죠. 아주 대단한 그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또 인생이 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은 탈출했는데 이제 가족들이 또 걱정이겠죠.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도착한 후 터브먼은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터브먼은 나는 낯선 땅에 있는 낯선 사람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와 누이, 친구들 모두 메릴랜드에 있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지금 낯선 땅에 있는 것 같은 이유가 가족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자신은 자유로우니까 이제는 가족들도 탈출시키려고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확장되기 시작해요. 외연이 자유를 줘야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자유였고 그들도 자유로워야 할 권리가 있었다. 당연히 그렇죠. 저번에 보면은 그 문서 자체가 벌써 이 가족 자체가 자유인 신분인데 주인이 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터브먼은 이제 탈출 자금을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국회에서는 그때 도망 노예법이 통과되어서 전국의 사법관들이 탈출 노예를 잡는 것을 돕고 탈출을 돕는 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이거 아까 지금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자유를 박탈하는 지금 그런 도망 노예법 같은 것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보면 미국이 보면 지금 보면 지금도 인권이 그렇게 발달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흑인 인종차별 아직도 심하고 그렇잖아요. 뭐 이 당시에는 뭐 이거는 뭐 거꾸로 가는 법이죠. 시대의 어떤 정신에 거꾸로 가는 그런 도망노예법 같은 게. 그러니까 터브먼은 또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자신의 가족을 탈출시키려고 그런 결의를 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출 노예들의 위험은 증가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캐나다로 이제 가기 시작을 하고 필라델피아 역시 도시가 확장되면서 이제 그러면서 도망 노예들이 막 유입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살던 기존 주민들이 또 인종차별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긴장감이 감독이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갈수록 악화된 상황에서 가족을 구하러 1850년에 떠납니다. 대단한 용기죠. 다시 가야 된다는 거야. 생각하기도 싫은 곳이겠죠. 그래서 터브먼은 그의 조카 캐시아가 자식과 함께 캠브리지에서 팔릴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가족이 계속 그렇게 막 팔려나가서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터브먼은 다른 노예들은 거의 하지 못하는 일을 감행하였다. 여성으로서 대단하죠. 근데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신이 원래 살던 땅으로 자발적으로 다시 들어간 것이다. 여러분 군대를 2년 갔다 와도 그쪽을 향해서 소리도 보기 싫다고 하던데 이분은
자신이 원래 살던 땅으로 자발적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티모어를 향했으며 그래서 내부 톰 터브먼이 그를 숨겨주었다. 그래서 존 볼이라는 캐시아의 남편은 자유 흑인이었는데 경매에서 자신의 아내를 사는데 성공하였다. 와, 이것도 꽤를 썼네요. 그렇죠? 돈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가 돈을 내는 척하고 있을 동안에 캐시아와 그의 자식들은 근처에 피난처로 도망쳤다. 야, 이거 대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를 팔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은 근처에 피난처로 이렇게 도망치기 시키다. 이건 굉장한 꾀를 부려야 되면서 대담한 계획이죠. 그래서 밤이 오자 볼리라고 하는 그 남자는 가족을 통나무 배에 태우고 100km를 여행해서 볼티모어에 도착하고 그들은 터브먼을 만났으면서 안전하게 필라델피아로 갈 수 있었다. 아, 그렇죠. 그래서 터브먼이 이런 작전을 다 세워주고 볼리와 캐시아는 이렇게 그것을 잘 실행해서 터브먼과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